이번에 핵폭탄 규제가 나왔죠. 2년 거주 핵폭탄 재건축 규제의 당원. 깜깜한 목동 음마미래. 재건축 규제 중에 뭐예요? 2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권. 이제 작살 났어요, 이런 거. 재건축 가뜩이나 이익도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이미 추진됐다. 추진 어느 정도 됐다. 이거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아니, 들어갔는데 내가 분양권을 못 받는데 누가 사요, 재건축 아파트를. 그 비싼 가격 주고. 그러면은 재건축 가격이 떨어지겠죠. 재건축 가격은 항상 인근의 신축이나 저기 대장주 아파트들 영향 미치고, 이게 나머지 아파트들로 퍼져나가는 형식이 보통 일어났었죠. 왜냐? 재건축 아파트들이 투기 수요들이 제일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신축은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대장주도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대장주는 뭐예요? 신축 아닌데 대장주. 엘리트가 왜 대장주예요? 한강 조망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은 아니고 5년까지가 신축이고 10년까지가 준신축인데, 사람에 따라서 10년까지 신축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용어 신축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가격이 높은 이유는 한강 조망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데가 비싸니까 신축이든 아니면은 대장주들은 실거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거기서 이제 더 떨어진 구축들은 대부분 실거주 아니면은 전세를 살든가 보통 이렇게 많이 사는데, 재건축 내가 실거주 하려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신축 만들어서 돈도 벌고 새 집에서 살아보자, 두 가지 목적으로 몸테크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사겠어요? 내가 분양권을 못 받으면. 재건축 투기가 망하면은 연이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출규제 3억까지 내려가니까 평생 월세로 살아야 합니까? 북을. 잠실주공 5단지 부글부글 뿌에 하고 있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주택자들은 빨리 집 팔고 실거주들은 지금 집 사지 말고,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지금 집 살 때 아니다. 아, 실거주자들 사다리 걷어쳤는데요. 사다리 걷어찬 게 아니라 사다리 안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라고. 특히 대출 받아서 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현금부자 프레임 잡는 거예요. 현금부자들만 집 사라는 말인가, 분양권 사라는 말인가. 아, 현금부자들이 뇌에 우동사리가 들어서 현금부자가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인데, 현금부자들이 미쳤다고 팔지도 못할 거 사서 보유세만 잔뜩 내겠어요? 분양권 사가지고 주택수만 잔뜩 늘리겠어요? 지금 현금부자들만 뭐 산다, 줍줍 판다 이런 프레임 잡는 사람들은 진짜 뇌가 없는 거죠. 현금부자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빠져나간 사람이 임자다. 보면 어때요? 예전에 파리 대책 때 똘똘한 한 주체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진짜는 파리 대책 때 많이 빠졌죠. 아니, 9.13 대책 때가 돈 더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요? 9.13 대책 때 판 사람이 제일 이득일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 명언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파리 대책 때가 딱 어깨다. 9.13 대책 때는 상투였고요. 12.16 대책 때 상투 끝이죠. 그러니까 어깨에서 판다. 이때가 뭐가 좋기 때문에? 환금성이 좋고 매수 심리가 높아서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 많이 팔고 빠졌다. 아니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설마 하면서, 사실은 그 진짜로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딴 데를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파리 대책 때 팔고 빠져서 뭐 샀어요? 2017년 말 가장 수익률 높았던 최고의 투기 상품 비트코인으로 해서 단타 쳐서 엄청 벌었겠죠. 경제에 대해서 지식 빠삭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도 온리 집, 나는 부동산밖에 몰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남아 있었겠죠. 되게 신기한 게, 재밌는 게, 집 팔겠다는 다주택자는 없는데 똘똘한 한 채는 선호한다. 이 뭔 개소리야? 주택수 줄이고 똘똘한 한 채 만드는데 집 팔겠다는 다주택자 없다. 이거 뭐예요? 자꾸 팔지 말고, 팔면 집값 떨어지니까 혜택 많으니까 임대사업자 해라, 또 증여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리 대책 때 트렌드는 임대사업자였죠. 다주택자들의 트렌드는 빨리 팔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늦게 팔면 늦게 팔수록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나가고, 집값 상승은 예전만큼 그렇게 수익률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많이 내고 할 텐데, 계속 강화되게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모르니까 집에 남아 있었다. 특히 파리 대책 이후에는 계속 올랐으니까 집값이 더 올랐다는 건 맞죠. 그런데 팔리냐, 그 뒤로. 그때 거래량이 많이 늘었지만 팔리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점점 더 수요는 줄어가는 상황이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다. 9.13 전까지 판 사람은. 자, 똘똘한 채로 집값이 급등하는데 거래량도 늘었죠. 보통 이럴 때면 매물이 잠긴다고 하죠. 늘 집값이 올라갈 상황이면 매물 잠근다고 맨날 그러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매물이 안 잠기고 거래량이 늘었더라. 그거는 팔고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 눈치 빠르고 경제에 빠삭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단타 들어가서 먹었을 테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똘똘한 채에서 담합해서 더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비싸게 샀죠. 그리고 2차 탈출이 시작되죠. 9.13 대책이 펼쳐졌죠. 9.13 대책 이후 급매물 나왔다. 사실은 9.13 대책 직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후에 급매물 막 나오기 시작했죠.
자, 강남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강남에서 하락세가 시작되었다는 거는 중간에 다시 반등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투기꾼들 중에서 뭐 그 정도까지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감이 왔다 싶은 사람들은 913 때 많이 팔고 빠지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913 이후에 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샀던 매물들은 임대사업자 아직까지는 유효하죠. 그 다음에 증여해라, 법인으로 빠져나가라, 신탁. 근데 임대사업자는 이미 환물 갔죠. 왜? 다 했으니까 이미. 그리고 4년에서 8년 보유해야 되니까. 이제 913까지 나온 거 보고서 와, 다주택자 0% LTV 참여정부 때도 안 했던 정책이죠. 와, 진짜 세구나. 안 되겠다. 앞으로 규제 계속 하겠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빠져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값은 오른다 라고 담합을 하더라. 그러면서 다주택의 경우도 뭐한다? 913 이후에 다시 집값 띄우면서 물론 임대사업자, 신탁도 있지만 가장 트렌드는 법인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법인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증여도 엄청 늘어났고. 자, 증여 언제 제일 많이 했어요? 일단은 파리대책 이후에 한번 급증하고 쭉 하다가 요때 집값 떨어질 때는 증여도 안 하죠. 빨리 팔아치우고. 그리고 다시 또 오른다 싶으니까 또 증여하고. 행태가 이래요. 매매 거래 어때요? 913 되고 나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듯 하다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12, 16 대책을 처맞기 전까지는. 그리고 떨어지다가 이제 오른다 싶으니까 바로 한 달 만에 617 대책. 점점 빨라지고 있죠. 전문적인 사람들은 8이나 913 때 다 빠져나갔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법인 트렌드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자, 서울 법인 거래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100건도 안 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 집값 오르기 시작하면서 100건은 기본이더라. 법인이 개인한테 사는 법인 거래가. 트렌드는 법인이다. 아마 5월엔 더 늘었을 거예요. 5월에 또 매수 심리 또 유도하고 그 전에 급매물 빠지고 하면서 거래량은 더 늘었을 거다. 그리고 617 대책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법인 대출 안 나오죠. 보유세, 종부세 강화되죠. 거기다 법인세 상승이다. 이때 샀던 사람들이 제일 망했죠.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913 때까지 다 탈출한 거고 거기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법인으로 매입했다가 탈출 못하게 생긴 거죠. 언제까지? 이거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법인 매물들이 앞으로 올해 말까지 꾸준히 쏟아질 것이다. 다만 지금 상승 심리를 유도해서 별로 안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버텨보겠다고 하겠지만 결국엔 그거 안 된다. 이번에 법인이 한둘이었어요. 거기다가 보유세 강화된다. 늘 얘기했죠. 공정가액 비율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내년에도 현실할 거죠. 종부세율 인상 21대 이번에 6.17 대책에 왜 종부세율 인상 없어요? 아직 국회 통과 안 했으니까. 국회가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국회만 돌아가면 바로 통과하는 거 시간 문제죠. 이거는 20대 때부터 계속 추진하던 거라. 그 다음에 종부세율 인상 안에 세부담 상한 포함되어 있다. 2019년 뭐 하면서 이게 지금 하는데 내년에 인상하고 최고 뭐 6%까지도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다가 법인 종부세 같은 경우는 3% 4%로 바로 들어가죠. 그런 상황에서 2022년까지 종부세는 계속 늘어날 거다. 계속 늘어날 걸 아니까 9.13 때는 진짜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계속 늘어날 거 아니까 그때는 팔고 빠지는 거죠. 아마도 8.2 때 종부세 안 나왔으니까 다음엔 종부세 나오겠구나 싶어서 8.2에서 9.13 사이에 많이 빠졌다. 그 정도는 예측해야죠. 전문가들도 왜 종부세 강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강화할 게 뻔히 보이는데 조만간. 그러니까 12, 16 이후에 빠져나간 사람들도 그때 산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 됐겠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오른다 3주간 올라서 좋겠습니다. 3주간 오른다고 더 비싸게 팔려고 조금 더 하다가 뭐 한 거예요? 부동산 대책 또 맞았다. 그래서 자금 조달 제출 대상 확대했고 주담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실거주 요건 부여하고. 자, 그러면은 오른다는 효과가 나오면은 모든 정책들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은 하나밖에 없었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이거 외에는 없었죠. 왜? 지금도 집값 하락을 지표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요를 줄이고 매물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정책으로는 대출 규제라든가 뭐 이런 정책들이 있고, 매물을 내놓는 정책은 양도세 인하랑 보유세 인상이 있겠죠. 근데 왜 보유세 인상을 하는데 양도세 인하를 안 해서 매물이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더 세게 인상하면은 양도세 인하를 안 해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양도세 인하는 왜 웬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집으로 투기해서 양도세를 덜 내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 자금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뭔가 계기가 나타났을 때 다시 부동산 띄우려고 할 거다. 아는 게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불로소득 자체를 못 벌게 한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를 인하하게 되면은 매물이 나오는 효과도 있지만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는데,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지 않게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낮추지 않는 거죠. 오히려 법인 같은 경우 강화를 했잖아요. 법인으로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효과 내기 위해서 양도세 인하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다? 관련 업종 사람들. 자, 뭐뭐 나왔어요? 법인. 아까 계속 얘기했죠? 투기 수요들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은 법인이라는 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죠. 거기다가 부동산 임대업자, 매매업자 대출 안 나오죠 이제. 그리고 자금 조달 이런 것도 다 강화해서 본다. 자,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임대차 3법 추진 예정이죠. 임차인 중심으로 주거권 보장할 예정입니다.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지만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의해서 무제한으로 지금 법안이 발의됐죠. 이 무제한이 만일 통과가 된다면은 투기 수요뿐만이 아니라 실수요들도 매매로 잘 끼어들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법인, 그 다음에 재건축 투기 들어갔고 갭 투기에서 대출 규제 강화했고 규제지역 확대한 데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엄청나게 확대했다. 그렇다면 뭐 다주택 투기를 했던 사람들, 뭐 1주택일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하고 갈아타기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래도 좀 그나마 내가 거주지가 보장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다주택으로 투기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왜 파냐? 멍청한 것들아 라고 하면서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파는 게 바보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능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으로 토끼몰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렸을 때 한꺼번에 아마 맞을 것이니까 빨리 팔고 빠져나가는 게 지능적인 거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13 직전에 팔았던 사람들이 가장 지능적인 거고 그 다음에 12.16 직전에 팔았던 사람들이 가장 지능적이겠죠. 그 다음에 6.17 직전 터지기 전에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오른 호가에 파는 사람들이 지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위험한 시기가 됐을 때는 그리고 규제가 강화됐을 때는 탈출하는 게 지능순이다. 반박해봐라 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결국은 투기꾼들은 지능순대로 탈출하고 있고 그게 이번에 상승 나온 지 1년 걸렸고 그 다음에 상승 나온 지 5개월 걸렸고 이번에 상승 나온 지 3주 걸렸는데 바로바로 규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빨리 탈출할수록 덜 규제받아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남겨 먹을 수 있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는 점, 그 마음이 퍼지게 되면은 매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때서야 집값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